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사막 횡단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 바로 희망을 주는 오아시스죠. 또 사막의 아름다운 이유 또한 오아시스입니다. 자, 오아시스는 불과 처음에 한 점, 작은 샘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주민들의 관리 그리고 물을 끌어올리는 노력으로 인해서 커져갔고 결국 4대 문명의 근원지가 바로 오아시스였다고 하는데요. 자, 저희 부동산 가이드 정보를 관리하고 찾아내고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노력 점점 열심히 해서 더욱더 커져가는 여러분의 오아시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믿어주시고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여러분의 갈증을 해소해야겠죠. 오늘 전화 주실 번호 소개해 드릴게요.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갈증 이 모든 것을 해소해 주실 분 모셨는데요. 오아시스 리저 국토개발연구소 이은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얼굴 뵈니까 저 그나마 좀 답답한 게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답답함 다 풀어주실 거죠? 그래요. 저를 또 오아시스 로라고, 네. 리라고 네.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니까 네. 제가 이게 부동산 이 침체기에 또 이 무더위에 답답함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오아시스를 만나면 쉬어가라라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 함께 하시는 동안 여러분들 좀 마음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저는요. 네. 강동구 고덕동에 네네. 아이파크 대고동 305호에 네. 43평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네네. 그거를 지은 지 한 몇 년 됐는데요. 매매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요.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의 아이파크 아파트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매도 희망 중이신데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저희 고민 해결해 볼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무척 무더운데 지금 고민 내용도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그 고덕동에 있는 아이파크는 그 고덕 1단지가 재건축돼서 2011년도에 입주를 했죠. 네. 자, 그 고덕동이나 그 일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가장 신축입니다. 그래서 예. 현재 시세도 가장 높고요. 네. 43평을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자, 여기서 지금 그래도 그나마 이 지역에서는 주가가 높은데, 네. 과연 지금 팔아서 좀 후회되지 않겠느냐. 지금 놔두면 가격이 좀 올라서 줄 걸 너무 서둘러서 내가 지금, 판단은 팔겠다는 판단을 하지 않는가. 그게 걱정이 네. 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지금 고덕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요. 물론 지금 그 지역에서는 가장 신축으로서 자리 잡기에는 앞으로도 4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신축 아파트로 1등을 할 거예요. 네. 그 지역의 고덕 2단지하고 3단지가 아마 빠르면 내년 정도 해서 관리 처분돼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게 되면 3년 후쯤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한 4년 동안은 새로운 아파트로서는 이 고덕 아이파크가 1등 되는 건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좀 두 가지 면에서 크게 단점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우선 지금 고덕동이라는 그 지역 자체가요. 예. 그 오른쪽에 이제 상일동이라든지 하남시라든지 예. 이쪽 일대 그 보금자리 주택이 계속해서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요. 거기 일대 그 평당 금액이 평당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 지역이 평당 1,300에서 1,500까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발목을 반드시 잡을 것이다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가격이 올라서 주는데 좀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역 환경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있는 그 평형이 예. 지금 30평대 이상 되는, 즉 지금 43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40평형대 이상의 어떤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거래량이 적어요. 예. 예, 그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고요. 예. 또 더더군다나 항상 지금은 네. 이 집을 사려는 분들이 전세 거주자들이 예. 이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는 실거주자들이 수요자가 짙게 깔려 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전세 비율을 놓고 앞으로 집값이 오르겠느냐 안 오르겠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데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 대비해서 전세 비율이 대략 한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예. 자, 지금 평균적으로는 전세 비율이 이미 60%가 넘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물론 지금 전세 금액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 전세 비율이 많이 올라서 준다라고 얘기는 매매 금액은 그대로이거나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더 네. 가져가게 되면 후회가 되지 않겠느냐, 더 가져가게 되는 게 낫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 게 낫느냐라고 한다면 예. 지금이라도 좋은 작자가 있으면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요. 네네. 하는 사람은 아주 싼 가격에 살려고 그러고 너무 싸게 팔려고 그러고 그 분양가가 2,500이거든요, 거기가. 네네. 근데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아주 싸게도 살지 말지 지금 그런 형편이라서 네. 그거를 전세를 놔야 되느냐, 네. 아니면 팔아야 되나 두 가지 갈림길에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제 전세를 놓으면은 좀 더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억울하게 되팔기에는 조금 시기가 안 맞는 것 같다. 좀 시간이 지나면 사실 그 매매 금액이 올라서 주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팔면. 네. 자, 근데 제가 분명 드리는 결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네. 매매 금액이 올라서 주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 동하구 호수를 말씀하셨는데 호수가 네. 3층이에요. 예, 3층에. 예, 그러면 3층 같은 거 지금 이게 대형 평형 위주의 예. 어떤 기대치가 있다면 좀 고층에 배치되어 있는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갈수록은 수요자가 그나마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여기 같은 경우라면은 수요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평형의 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저건 저기 뭐야, 저층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간혹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지금 팔릴 수 있다면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현재 이런 비슷한 평형대에 나와 있는 물건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네. 현재 금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가 금매인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부터 해서 올 말까지 해서요. 예. 거래량하고 다 맞춰봐서 내가 정말 어느 금액 정도가 파는 게 옳겠다. 조금 손해를 보는 듯 해도 그렇게 예.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면 시점을 올 말 안까지 드릴게요. 예. 내년으로 넘어가면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는 거를 걱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집값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게 그 현실입니다만 지금 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값이 올라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은 아주 미비하다고 보이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좀 때로는 좀 손해보는 듯 해도요, 과감히 결론을 내주는 게, 그러고 나서 이거보다 더 나은 부동산으로 갈아타는 게, 예.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더운 여름, 또 답답한 이 부동산 보유를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요. 시청자님. 네, 네. 아무래도 네. 목소리에 좀 아쉬움이 묻어나시긴 하지만요. 올해 네. 안에 또 매도 타이밍이나 금액, 자신만의 좀 금액을 설정하고 움직이시는 게 낫겠다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추후에 또다시 한번 궁금한 점 있을 때 전화 부탁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이어서 또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고민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예, 저는 그 동대문구 식영동에 네네. 194라지 108번지에 택지하고 네. 무허가 건물하고 있는 거를 한 3년 전에 매입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쪽에 재건축이 빨리 된다 그래서 매입을 했는데 네. 재건축이 늦어지고 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을 팔고 다른 수익 나는 대로 재투자를 해야 좋은지 아니면 재건축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매매를 하는 게 좋은지 알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또 향후 이 지역의 전망과 네. 이 지역에서 인기
인기 평수라 그러나요? 네네. 그게 어느 평수가 인기가 있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재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걸 가지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또 네. 지역이 달라진 만큼 또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직접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더운 날씨에 아주 씩씩하게 목소리 힘이 있으시니까 네. 저 방송할 때 좀 힘있게 오히려 제가 결론을 화끈하게 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희경동 이 번지를 보니까 희경 이문 그 뉴타운이죠. 지금은 이제 재정비 촉진지구로 됐는데 네. 1구역에 포함된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1구역이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아시나요? 그 사업 인가까지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작년에 받았고요. 네.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사업 실태 조사 통해서 주민에 대한 그 동의를 징구를 하는 그 사항이에요. 사업 실태 조사라는 게 있는데 네. 올 10월까지 해서 그 결론이 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사업이 이제 그 가부간에 뭐 진행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라는 게 좀 있으면 결론이 날 텐데 여기처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으면 반대적인 부분이 50%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해제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네. 자, 어쨌든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을 계속 가는 게 낫느냐 아니면 파시는 게 낫느냐인데 네. 이게 좋아요. 뭐냐면 이 사업이 그 문제는 사업 진행 속도가 제일 큰 관건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내 집에 대한 평가액만큼이나 지금 그 위로 팔릴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매도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지금 거래되는 금액이 내가 받을 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거래가 된다라고 하면 좀 들고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요 부분은 사실 그 재개발 현장에서 이 조합원들에 대한 평가액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네. 평가액 부분 또 조합원 분양 금액이 있어요. 예상되는 금액. 그리고 향후 20평을 받아야 될지 30평을 받아야 될지 어느 게 좋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은요, 제가 이제 어떤 물건인지 대지가 어떻고 또 이제 나중에 평가액이 어떨지에 대해서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드린다는 거는 너무 짧으니까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 시간을 통해서 씩씩하게 전화를 주셨는데 지금 전화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네. 네. 자, 그 부분은 뭔가 내가 해결돼야 될 부분이 여기서 조금 그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그런 세미나에 오셔서요. 이렇게 방송 참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언급을 해 주시고요. 네. 그 세미나를 통해서 그 지금 사례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에 대한 상황에 지금 그 계속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평가액을 그 계산하는 방식들이 다 있어요. 네. 그걸 제가 거의 좀 되도록이면 최대한 그 평가액의 수치에 맞는 정도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과연 시장 나가서 차라리 매도하는 게 나을지 좀 가져가는 게 나을지 결론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지만 나중에 꼭 직접 얼굴 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그거를 공부를 시켜드릴게요. 재개발은요 공부가 안 되면 굉장히 계속 들고 갈지가 고민이 너무 큽니다. 아파트는 단순 비교에 의해서 고민하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시장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요 한번 세미나에 꼭 참가를 하셔서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을 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뭐 금액도 산정해야 되고요. 좀 더 정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방송 중이라서 또 다음 분의 전화도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방송 시간상 좀 제한이 있거든요. 세미나 이번 주 토요일에도 있고요. 어디서 하시죠? 네, 저희가 방송 이 상담 프로그램 끝나자마자 고지를 해드릴 거거든요. 네. 방송 보시면서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릴게요. 꼭 한번 세미나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다음 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어요? 예, 저는 강동구 안사동에 거주하고 있는 4살 딸아이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전세로 아파트를 네. 살고 있는데 네. 여유 자금이 1억 정도 있어서 이 근처 명일동 네. 그린 1차 아파트를 매수할까 하는데 전망이 네. 있을지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현재 암사동 거주 중이신데 명일동의 삼익그린 아파트 매수 희망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4살 아기 키우느라고 요즘 더운데 고생이 많으세요. 자, 근데 지금 아마 우리 시청자분 같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안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데 네. 내 여유자금 1억을 갖고 집을 살까 말까 이런 고민, 아니면 계속 전세를 가져가는 게 낫느냐, 아니면 1억을 갖고 어디 좋은 곳으로 투자하는 게 낫느냐, 이런 네. 고민이 어떻게 보면 실거주 목적인 이런 그 중서민들한테는요 가장 흔한, 그 가장 많은 질문 내용일 수 있어요.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건 굉장히 잘한 거고요. 네. 자, 지금 그 암사동에 거주하고 계신데 명일동에 있는 삼익그린 아파트를 살까 고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자, 그 이유는 위치도 좋고요. 명일동에 있는 삼익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세대수도 1600세대 정도 되니까 세대수도 크고, 네. 위치도 좋고 학군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거길 구입해 볼까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래요. 향후 그 시세적으로 따지면은 한 30% 이상이 현재는 빠진 모습인데, 네. 지금 금액이 빠진 이유는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 가격이 빠져 있는 정도의 그 가감 요인, 그리고 플러스적으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나중에 반등이 되려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화돼야 되는 거예요. 즉, 네. 지금은 앞으로 그 사시려는 분들이, 투자자들은 쉽게 움직임이 없어요. 어디서 보면 아냐면 그 가락시형 아파트가 있어요. 그 근처에 가락시형 아파트만 해도 지금 이주를 막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투자자들이 거기를 사놓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재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재건축을 해서 나중에 이익을 좀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려는 분들은 투자자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인 전세 거주자들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전세 거주자들의 움직임을 잘 살펴봤을 때 여기가 지금 전세 비율이 거의 50% 정도 됩니다. 네. 예, 매매 금액 대비해서 매매 금액이 2억이다라고 하면 전세 비율이 한 50% 되니까 전세가 한 1억 정도 돼요. 네. 자, 그렇게 내가 1억을 더 투자해서 할 수 있을 만하려면 현실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삼익 그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중층 아파트예요. 네. 자, 중층 아파트의 단점은 뭐냐면 14층, 15층 되는 아파트들이 대지 지분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이 있어요. 네.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 커야만 조합원들한테 올 수 있는 추가 분담금이 적어지고 나한테 올 수 있는 혜택이 큰 거예요. 네. 자,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고덕 2단지라든지 3단지 같은 경우는 네. 저층 5층 이하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대지 지분은 굉장히 커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몇 평을 갖고 있다고 그래도 나중에 내가 무상으로 얻어내는 그런 아파트 평형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상대적으로 작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내야 될 추가 분담금도 그만큼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히려 그 돈이 그 돈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돈이 그 돈이다라고 한다면 굳이 전세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전세 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걸 무리하게 돈을 더 웃돈을 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더군다나 재건축이 잘 되려면요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네. 지금같이 중층 아파트들이 조금 사업이 진행돼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82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재건축 연한이 됐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네. 조합원들이 안을 수 있는 그 취득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없다는 부분에 있어요. 그럼 나중에 조합 동의율도 75%나 되는 동의율이 돼야지만 조합 설립이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걸림돌이 있을 것이다. 즉 투자 가치 측면에서는 별로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요. 네. 차라리 이원화해서 거주는 거주대로 하고 네. 1억이란 부분을 현실적으로 재건축되고 있는, 또 재개발되고 있는 현장에 묻어두고 거기를 새집 마련이란 틀로
옮겨 놓으신다면 그게 곧 투자 겸 거주가 될 수 있어요. 아, 네. 그런 부분은 또 이 방송상 또 어디 지역이다 네. 뭐 찝어드리긴 좀 그러니까 아까 네. 방금 전에 계셨던 분처럼요. 세미나에 네. 와서 좀 네. 현실감 있게 네. 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공부를 해가면서 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전화 참 적절한 시기에 잘 주신 것 같은데요. 매입 네. 일단 보류 쪽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꼭 참고하고 움직이시길 바랄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빠르게 다음 분의 전화도 받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강명 네. 6동의 해모로 2연 아파트인데요. 네네. 제가 재건축을 해가지고요. 네. 제가 입주를 했어요. 가등기로 해서요. 네네. 그랬는데 지금 2년이 돼도 등기가 안 나와요. 아, 네네. 그랬는데 제가 이렇다면은 여기 한진중공업에서요. 네. 도로의 땅을 나무 땅을 아마 380평인가를 아마 침방을 했대요. 네네. 그래가지고 지어가지고 그게 재판에 걸려가지고 한진에서 졌어요. 아이고, 네. 예,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뻥튀기를 더 아주 많이 튀겨갖고 땅값을 잘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등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집을 갖고 있어야 되나, 매물을 갖고 있어야 되나, 대출 이자는 나가잖아요. 네. 뭔가 좀 여러 개로 복잡하게 걸려있는 상황이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넘겨드릴 테니까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에 다름 아니고 답답한. 해머로 2연 아파트 강명 6동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명동의 해모로 2연 아파트가 예. 재건축이 돼서 재작년에 입주를 했어요. 예, 예. 자,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가장 인기 좋은 그 신축 아파트예요. 예, 1106세대가 살아요. 자, 근데 그 단점이 지금 등기가 안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 예. 그 부분은 나중에 그 매매 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그 장애 요소가 될 거예요. 지금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 비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지금 30평대라고. 그게 한진중공업에서 56평, 46평을 2억 2천에 줬다가 지금 1억을 올리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여기는 가능한 매도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이렇게 등기가 안 나인 상태에서 등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한진중공업에는 조합원한테 그 화살을 좀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각 조합원들 물건 같은 경우는요, 추가 분담 금액이 늘어난다는 결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요. 네. 서명을 해달라고 오면은 조합원들이 다 피해불거든요. 자기네는. 예, 맞습니다. 자, 그런 네, 상태에서 조합장이 돈을 안 받겠다고 예. 자기가 다 물겠다고 말로는 그러는데 네. 행동으로 실천을 안 하니까 뭐 사인해달라고 하면 조합원들이 다 피해버려요. 네. 자, 요렇게 등기상 하자가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네. 나중에는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도 매매 비용은 그대로이거나 매매 금액이 거의 전세 비율하고 똑같아지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요. 네. 이렇다면은 등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아무데 시간이 그 걸리면은. 등기가 나오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부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추가 분담 금액. 자, 그래서 지금 네. 가능하다면 사실은 그 지금 대출을 끼고 계셨다고 했죠. 예, 예. 만약에 대출이 없는 집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 대출이 지금 저희들도 등기가 안 나와서 매매를 못 해요. 그렇죠. 자, 근데 네. 지금은 매매 못 해죠. 완전히 이전 등기는 못 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권리 이전은 할 수가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세가 아니고 네. 입주를 했거든요. 재건축 해갖고. 그러면 잘하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입주해놓. 그리고 제가 지금 돈 네. 들어간 게 한 4억이 거저 다 들어갔어요. 네. 근데 거기 오명아이라는 조합장이 처음에 할 때 돈도 한 개도 없는 사람이 다 먹어버렸어요. 5명 아들들을 다 살리게 해놓고 네. 영장 2년 갔다 나왔어요. 예, 자, 그래가지고 조합장 밑에 신흥태랑 감사가 조합장이 됐거든요. 자, 시간 관계상요. 네. 너무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는 거는 우리 뭐 시청자분들 지금 뭐 자세하게 알 건 없고 제가 결론을 내드리면요. 네. 지금 그래도 매도가 가능해요. 현재 모습에서. 지금 뭐 등기가 예. 안 나와도요. 시세가 어떻게 얼마가 든지 간에 지금 제가 컴퓨터 쳐보면요. 네. 3억 9,500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사실 매매를 하는 게 좋고요. 인근 시세 대비해도 충분히 그 시세가 맞는 금액이에요. 현저하게 떨어진 금액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파셔도 후회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아니 저희들은 내가 보기로는요 아직 피도 안 올랐고. 네. 지금 요즘은 피를 논할 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아무리 신축 아파트라도 프리미엄이 있는 상태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니까 이 근처에 있는 아파트 시세만 놓고 본다면 아주 적절한 금액입니다. 현재 그 뭐 30평대 대비해서 3억 9,500이면. 그래서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네. 파는 게 나아요? 시청자님, 네, 저희가 방송 시간 관계상요, 네. 더 얘기를 못 해드리는데요. 일단 매도 쪽으로 방향 결정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하고 움직이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셨는데 이 아쉬움을 달래는 순서 바로 무료 세미나 마련이 돼 있습니다. 화면으로 그 일정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윤환 대표, 신화선 대표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8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 이뤄지고요.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참 아쉬운 시간이었습니다. 세미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상담 시간 도와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이 오는 23일부터 27일 사이에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출 금리는 평균 3% 후반에서 4% 초반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신용대출 금리보다 약 2에서 3%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대출 적용 대상은 임차인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서울과 수도권 3억 원 이하, 지방은 2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서울시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공임대주택 만여 가구를 공급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안정화 대책을 내놓고 주택시장의 불안 심리를 최대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공공주택 집중 공급을 비롯해 전세보증금 대출 지원과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통한 주거권 강화,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저소득 금융 지원, 서민 주거안정 태스크포스 운영 등이 담겨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월세로 사는 가구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도권 주택의 월세 거주 비율은 23%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지난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의 월세 거주 비율은 지난 2010년 24.6%에서 지난해 25.7%로 1.1%포인트 올라 4가구 중 1가구가 월세살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물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근에는 건물주가 스스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점차 전문적인 관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임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준공된 서울 역삼동의 한 빌딩. 시행사의 부도로 법적 문제가 남아 원활한 건물 관리가 이뤄지지 않던 중 한 건물관리 전문업체에 임대 시설 관리를 맡긴 뒤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마구잡이로 붙어있던 현수막들의 부착 장치를 규격화하고 계단에 LED 조명을 설치해 상호를 보다 잘 보이도록 바꿨습니다. 임대 관리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비어있던 지하 점포에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점포를 입점시켰습니다. 집합 건물의 특성상 구분 소유자들의 의견이 잘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입점 업체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 관리 회사에서 중간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잘 합의 일치해서 전문적인 건물 관리를 통해 건물의 가치와 수익률을 높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물 관리 수요가 느는 만큼 건물 관리를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그 건물의 시설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 근무자들도 매장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시설 관리한 사람들이 제일 이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전문가들은 건물 관리를 맡길 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건물 관리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 자산관리 회사에게 위탁을 고려할 수가 있는데요. 위탁을 할 경우에는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전문 자산관리 회사에 맡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물 유지 관리와 임대 관리 등 통합적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유진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2부 순서입니다.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오늘 소개받으시는 매물 정보 문의사항은요.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할게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P&I 부동산연구소 배은용 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모시고 또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확실한 매물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2%라는 확실한 임대 수익률이 가능하시고요. 네. 본 지역은 2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 도보 30초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중공업 종합 개발 계획에 따라 내년서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배은용 소장님께서는 어떤 정보 가져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배은용 소장입니다. 네, 오늘 키 포인트는 3천만 원대 투자로 10%대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성취는 오늘 행동함으로써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을 보시는 5, 60대 시청자분들께 맞는 두 가지 매물을 준비했는데요. 방송을 잘 보시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생각해 보신 다음에 투자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령대까지 콕 집어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어떤 정보일지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도보 5분이고요. 준공연도 이번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5층 건물 중 5층, 방 하나, 욕실 하나입니다. 자, 금액 넘겨볼게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5,6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원, 실제 투자 금액 3,600만 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했습니다. 자, 먼저 추천 포인트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또 한번 키워드로 들어볼게요.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던 분이라면 아마 많이 느끼셨을 텐데 서울의 강남구는 투자 목적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자금의 흐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하고 부동산 시장에 먼저 움직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일반 경제 선행지표가 주식이라면 바로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는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강남구 논현동에 가면 9호선 연장선을 따라서
많은 신축 건물들이 공사를 하고 있고 낡은 건물들이 철거를 앞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흐름을 빨리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9호선을 따라가는 이런 봉은사로 주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준비한 매물은 내년 초 9월 9호선 연장선을 개통하는 차병원 사거리에서 도보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입지 면에서는 가장 뛰어난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11% 이상의 임대 수익이 가능하고요. 주변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붐을 타고 시세 차이까지 충분한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 입지적으로 가장 뛰어난 지역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입지 여건 그럼 좀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지금 강남구 논현동에 9호선을 따라 가보시면 네.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 맞아요, 보실 것 여기저기요. 같습니다. 네,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지금 대형 빌딩이나 오피스들도 역시 올라가고 있는데 강남 내에서 이렇게 공사가 많이 진행되는 곳이 바로 이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역으로 봤을 때도 9호선 연장이 내년 초에 개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봉은사로를 따라서 굉장히 시세 차익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네. 역세권인 그런 특징뿐만 아니라 신규 노선 개통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과 오피스 밀집 지역 배후에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압력에 따라서 향후의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대형 호텔 라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배후 수요가 아주 튼튼하고 기본적인 논현동의 그 많은 유동인구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지면에서는 개발 압력하고 유동인구 그리고 신규 노선 개통 효과를 모두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세권인데도 앞으로의 추가적인 교통 호재가 더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강조해 주셨고요. 자, 그럼 입지 여건 외에요. 뭐 차병원 사거리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어떤 개발 호재 저희가 포인트를 맞춰야 될까요? 네, 가장 큰 개발 호재는 9호선 연장과 함께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변화가 많이 있다는 점인데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병원 사거리를 주변으로 해서 의료 특화구역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압력이 매우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쪽에 개발이 진행됨으로써 많은 유동인구가 들어온다는 또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본 매물은 또 강남에서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가 없었는데요. 본 매물은 핵심 지역에 3천만 원대 투자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시세 차익이 분명한 변화가 많은 곳에 투자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달로 완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자, 건물 어떤 식으로 지어질지 구조 좀 짚어주세요. 네, 이번 달 완공이 다 되어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매물인데요. 주변에 호텔 라인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고 네. 병원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빌트인 풀옵션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옷까지만 가져와서 생활할 수 있게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까지 모두 다 구성되어 있고요. 대로변과 지하철역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신축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투자자 측면에서 수익률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이라면 네. 논현동에 이런 매물들이 1억 6천, 7천대에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본 매물은 1억 5천 6백만 원으로 그런 주변 시세보다 1, 2천만 원 저렴하고요. 임대 수익이 보증금 2천에 70만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만 봐서도 11%의 높은 임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인구 유입과 함께 개발 압력으로 2, 3년 후에는 투자하신 만큼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간 수익률 11% 정도 예상하고 있네요. 강남구 논현동 매물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매물 정보에 대한 문의사항 02-2077-6391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자, 박익원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 정보 확인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유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9호선 지나가죠. 당산역 도보 30초고요. 준공연도는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7층 건물 중 3층, 또 매매 금액은 1억 3,6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2,5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8,2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당산동 육가로 왔습니다. 추천 포인트 딱 기억에 남을 만하게 탁탁 한번 찝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본 매물은 네. 임대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호선과 9호선 당산역과 도보 불과 30초 거리입니다. 역과 붙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본 매물은 워낙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고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하시면 강남권이라든지 그다음 여의도권이라든지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연수익률 12%라는 정말 높은 임대 수익률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본 지역은 중공업 지역으로 한강변과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업 지역 개발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내년 정도면 개발계획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개발계획 확정에 따른 시세 차익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파트 입주권으로 개발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익, 시세 차익 그리고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중공업 지역이라 개발 압력이 높고 또 한강과 근접해 있고 2호선, 9호선 당산역 더블 역세권이다. 또 입지까지 쭉 한번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개발 호재로 넘겨볼게요. 어떤 개발 소식들이 있을까요? 네, 본 지역은 2호선과 9호선 접해 있는 당산역과 도보 불과 30초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본 지역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에 다가구라든지 슬럼화된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중공업 지역 활성화 방안에 맞춰서 본 지역은 주거 상업 업무 복합시설로 개발될 예정인데요. 중공업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 지역에 비해서 높은 용적률, 2배에서 3배 정도의 높은 용적률로 해서 향후에 고밀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단기간에 높은 그런 시세 차익도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영등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중점적으로 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3핵 중에 가장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개발의 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지역에 비해서 개발 또 앞으로 사업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 그게 집가 상승으로 이어지나요? 네, 맞습니다. 본 지역은 중공업 지역 위치하고 있으면 초역세권 그리고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크고요. 본 지역은 기본 계획이 나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런 계획들이 확정적으로 발표됐을 때는 단기간에 큰 폭의 시세 차익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본 지역 바로 맞은편에는 삼성 레미안 아파트가 영등포구 가장 최고가 아파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본 매물의 그런 향후에 아파트 시세는 30평대 기준으로 6억이 넘어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산역의 초역세권 또 내년 초에 지어질 건물인데 어떤 특징을 갖춰서 지어지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본 매물은 내년 초에 준공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7층 중 3층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역세권과 도보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세입자들의 편의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풀 옵션 구조로 돼 있고 또한 전용 면적 자체가 6평형이 넘습니다. 주변에 그런 수익형 부동산 원룸형 주택 같은 경우 거의 5평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다른 매물에 비해서도 거의 1평 가까이 크기 때문에 임차 수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화면의 조감도도 굉장히 좀 세련되게 건물의 모양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메리트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 보증금과 대출금을 활용하시면 실제로 투자되는 금액은 2,900만 원이라는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2호선과 9호선 초초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주변에 풍부한 임차 수요가 항상 넘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 공실 걱정하실 필요 없이 12%는 높은 임대 수익률을 단기간에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는 본 지역의 자체적인 개발 계획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 그리고 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본 지역은 한강변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30평대 아파트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한강변 조망이 가능한 6억대 이상의 아파트를 추가 분담금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은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간 수익률 한 12%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한강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주변 노후도로 인해서 앞으로 개발 압력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 덧붙이셨네요. 영등포구 당산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곳의 매물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이에 대한 문의사항 꼭 연락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배은용 소장께서 또 하나의 매물 정보 더 가져오셨네요.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8호선 암사역 도보 5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6월이었습니다. 5층 건물 중 3층,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금액은요, 매매 예정 금액이 1억 8,800만 원, 임대 가능 금액은 보증금 1억 6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구 암사동으로 왔습니다. 이번엔 암사동인데, 자, 어떤 포인트로 접근할까요? 네, 그동안 그 암사동 매물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워낙 좋아하시잖아요. 네, 아마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매매가랑 차이가 2,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매수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급매들이 굉장히 많이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본 매물은 한강변을 도보 1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암사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주자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가가 1억 6천이 나가고 있지만 그 매매 대비 전세가율이 8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요. 추천 포인트로는 신혼부부들이나 아기가 있는 부부 수요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반전세를 원하시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도 임대 수익을 얻기에도 굉장히 탄탄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드린다면 최근에 이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한강변도 걷고 그러고 있는데 최근에 정말 높은 전세가율과 매매가 상승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호선 암사역과 도보 5분에 또 한강변을 직접 거닐고 계시다 이야기 주셨는데 주변 입지 환경 남들보다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암사동이 지금 주목받는 이유가 강남의 접근성이 좋기도 한 것뿐만 아니라 한강 프리미엄과 지하철이 개통되고 또한 많은 개발 호재들이 집중되면서 지금 이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본 매물은 암사동을 크게 두 블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암사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변과 암사시장 쪽 그쪽 블럭입니다. 물론 당연하게 한강변 쪽이 지가가 높고 그 지하철을 이용하기에 더욱 편리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은 더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즉 입지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또한 초등학교 바로 후문에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사동 내에선 가장 최고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암사동 지역 같은 경우는 입지적으로는 저희가 자세히 들어봤는데 사실 개발 어떤 게 들려오나는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최근 그 언론을 통해서 9호선 연장 확정 소식을 또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은 보훈병원까지만 연장이 되어 있는데 강동 고덕 강일지구까지 연장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동구가 최근 이렇게 많은 SOC 사업들이 들어가는 것은 인구 유입이 확정되고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근에 고덕주공이나 둔촌주공이 재개발 막바지 단계에 와 있어서 향후에 2, 3년 후에는 2만 세대가 이쪽으로 더 입주를 할 것이고요. 고덕 상일 업무지구 개발을 위해서 그 강동구와 SH공사가 MOU를 체결한 것도 있고요. 또한 삼성 엔지니어링 본사가 입주한 강동 첨단 업무지구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더 이상 이제 주거만을 담당하는 그런 행정구역이 아니고요. 상업과 첨단 업무지구를 복합한 자족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암사 별내 구간이 지하철이 개통이 되고요. 구리 암사대교가 지금 개통을 내년에 앞두고 있고요. 또한 9호선 연장까지 지속적인 그런 사회 기반 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호선 연장 소식과 함께 도시 확장 소식까지 개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사진을 보니까요. 실내가 좀 독특했어요. 좀 넓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떨까요, 내부? 네, 6월에 이제 준공된 신축 건물인데요. 내부에 한 전용은 16평 정도가 됩니다. 방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까지 있기 때문에 3인 가구가 살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구조로 돼 있고 옥상에 올라가면 세대별로 지금 창고가 다 마련돼 있고 옥상에서는 한강이 조망되는 그런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들이 매우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 이렇게 높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2, 3년 후에는 이쪽 지역은 매매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날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높은 전세가 비율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계시고요. 또 테라스를 갖췄다는 점, 엘리베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옵션 부분도 구비가 돼 있다는 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투자 수익률로 한번 가볼게요. 투자자 측면에서 어느 정도 메리트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이쪽 지역에 실제 제가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전세가나 매매가 흐름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매년 1,000에서 1,500만 원 정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가가 85%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이쪽 지역이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 가능성이 높고 매매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매가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전세가 1억 6천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2,8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하고요. 한강변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이 신축주택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출을 원하시지 않고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실투자 금액이 3천만 원 미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를 원하는 분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매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간 수익률 한 9%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요. 강동구 암사동 매물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세 곳의 매물 정보를 확인을 시켜드렸는데요.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사항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꾸려주신 두 분은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그리고 P&L 투자연구소 배은용 소장이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저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내일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